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정숙 씨랑 뽀뽀한 남자 출연자가 누굴까? 이거를 한번 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번에 정숙이랑 뽀뽀한 남자분은 일단 제 생각에는 영호 씨요. 영호 씨는 정숙 씨가 하자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셋 중에 아마도 영호 씨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자기소개에서도 자기는 1일 1뽀뽀는 무조건 할 거라고 하잖아요. 영호 씨지 않을까? 여러분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 결과 영호 씨가 아마 정숙과 뽀뽀했을 거다. 이게 여러분들 다수가 투표한 대로 과연 나는 솔로가 그렇게 흘러갈지 이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뽀뽀한 출연자가 처음이에요. 나는 솔로에서 여태까지 1기부터 20기까지 수많은 수백 명의 출연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대놓고 의도적으로 뽀뽀한 출연자는 정숙 씨가 처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숙 씨가 명언을 남겼죠. 짧아. 제가 40년을 살아왔는데도 짧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뽀뽀하다가 짧아. 이거는 인상 깊었다. 임팩트가 있었어요. 사실 뽀뽀한 여자 출연자가 아직 안 나왔을 때 본방에서 누가 뽀뽀했을까 했었는데 정숙님이 입장하는 순간 이분이 뽀뽀했겠다 예상했었어요. 분명히 이분 말고는 뽀뽀할 여자분이 없다 라는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정숙님이 뽀뽀하고 남자 출연자는 누가 했을지 아직까지는 누가 빌런이다 누가 빌런이 아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정숙씨가 너무 초반부터 영식이 내 남자 영식이 내 거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현숙님하고 벌써부터 경쟁하려고 그러고 뺏겼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거 봐서는 정숙씨가 앞으로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범센 특집에서 돌싱 특집에도 안 나왔었던 뽀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엄청난 반전이지 않나. 이미 시작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뽀뽀가 사실 돌싱 특집에 나왔어야 되는데 범생 특집에 나오네. 뭐 제가 너무 꼰대처럼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이고 이번이 범생 특집이잖아요. 전문직 특집일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보수적이거든요. 개방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자기 직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숙님은 돌연변이 같은 느낌이죠. 정숙님이 자기소개 다음 주에 자기는 학창시절에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하는 패션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보여지는 분위기는 상당히 좀 개방적인 느낌이다. SNL에 나오는 김하영 씨랑 비슷한 것 같아. 머리 스타일까지도 비슷한 것 같아. 머리 스타일까지도. 그리고 인터뷰할 때 성격이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보조개를 시술했다고 하고 보조개도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나봐. 그리고 패션을 좋아해서 옷을 개성있게 입고 결혼정보업체에 1000만원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정보업체가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인가봐요. 정숙님처럼 스펙이 좋아도 회비가 500만원인가봐. 되게 비싸죠. 결혼정보업체에 1000만원이나 쓰고 2번이나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봤는데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는 외모를 많이 본대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정숙님이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매칭됐던 남자분들도 정숙님이 안 괜찮지 않았을까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최소 10명 넘게 만나봤을 거 아니야. 회비를 냈으니까. 근데 아마 정숙님도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남자분들도 정숙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대요. 남자들이 다 도망간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정숙님이 다가갈 때 무서워요. 자기소개할 때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겁니다. 아마 만약에 결혼했을 때 남자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셔. 불 다 꺼놓고 물 마시러 나와가지고 물 마실 때 뒤돌아봤는데 정숙씨가 있어. 그럼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정숙씨의 분위기나 정숙씨의 그런 얼굴 표정이나 정숙씨의 그런 외모적인 그런 게 무서워요. 그리고 정숙씨가 약간 이분이 너무 솔직하다 못해 적나라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솔로 최초로 내 입술 어때? 촉촉해? 약간 이렇게 끈적한 대사를 여자분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이 상당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정숙님은 그 틀을 깨는 분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숙님이 너무 솔직하다는 거지. 근데 그 솔직한 게 남자분들한테는 부담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그런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유교적인 분위기입니다. 쿨한 척 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이슬람 못지않게 보수적이에요. 정숙님은 그 틀 안에 있지 않고 틀 밖에 있는 분 같아요. 내 입술 어때? 촉촉해? 촉촉하겠지. 그리고 뽀뽀 쪽 하니까 짧아 막 이러고 이런 것들이 좀 연애할 때는 남자분들이 되게 애가 타고 빨리 껴안고 싶고 좋을 순 있지 연애할 때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너무 솔직함이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내가 좋다고 했는데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왠지 좀 알 것 같아요. 첫 회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첫 방송밖에 안 됐는데도 왠지 남자분들이 왜 도망가는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기수 남자들 여자 나이 볼까요? 전 심하게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이뤄놓은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여자
아이를 영호 씨 빼고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영식 씨가 지금 현숙님을 좋아하는데 영식 씨가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현숙님이 나보다 5살인가 4살 누나야. 그 연상이라는 것 때문에 현숙님 나보다 연상이어가지고 다른 여자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알아본 게 정숙 씨여가지고 정숙 씨랑 이렇게 좀 꼼냥꼼냥 되다가 뽀뽀한 게 영식님 막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 아니겠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지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숙님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소개할 때 현숙님 나이 듣고 갑자기 막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잖아. 나이 차이가 많으면 대화가 통하나요? 대화는 나이 차이가 많든 적든 남자와 여자는 대화가 안 통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와의 대화를 중요시 하는데 남자분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거는 진짜 그게 잘 통해서가 아니라 남자분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이렇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대화가 세상에서 제일 안 통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연애할 때 남자들이 다 맞춰주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걸로 좀 남자분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왜 변하냐고요? 변한 게 아니죠.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랬던 게 나오는 거죠. 상황이 변한 거지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요. 연애할 때랑 다르게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상황이 진심을 압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한 거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 남자가 느끼기에 정수희가 왜 매력적인가요? 정숙씨 매력적인 거는 한 번쯤 빠져보고 싶어서 그 뭐 여우짓 한다거나 내숭 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이잖아요. 내 입술 촉촉하지, 짧아, 이런 게 뭔가 남자들의 그런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게 좀 포인트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눈빛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를 정숙님은 잘 아는 것 같아. 우비님께서 진도 빠르게 갈 수 있겠다 싶은 느낌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의외로 정수님 같이 이런 분들이 아무 남자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문진돼지 국밥충 이런 애들한테 안 그럴 거 아니야. 나름대로 기반이 있고 올곧고 능력이 있고 직업 분명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럴 거란 말이지.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은 정수님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 여자랑 내가 오늘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얘랑 뭐 이렇게 진짜 키스하고 뭐 이렇게 더 깊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겁먹어요. 오히려 정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상대 남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역효과 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아. 나는 짧아? 오히려 나는 좋은데 정수님이 좋아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수님이 능력도 좋고 학벌 좋고 돈 잘 벌잖아. 본인보다 돈 잘 벌고 능력 좋은 남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오픈마인드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죠. 대부분 아차하면은 내가 이룬 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고 경계를 하죠. 맞아요. 술 좋아해요. 술. 일단은 본인이 많이 이뤄놓은 게 많고 본인이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일수록 술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죠. 오잉 이인님께서 깔 게 없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출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또 나는 솔로의 리뷰의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출연자분들은 전반적으로 단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님이 유독 그런 게 좀 있죠. 정숙님 나는 솔로 20기의 빌런. 사실 근데 다른 기수에 비하면 빌런도 아니긴 해요. 정숙님은 지금 현재 나이는 36살입니다. 36살. 나이가 은근히 많아요. 나이가 현재 36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늘 1등이었대요. 그리고 현재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LG전자 본사에서 과장급 선임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LG 그램 노트북을 상품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고 얘기했어요. 대학교 때 별명이 성격 때문에 탱탱볼이었대요. 탱탱볼. 버킷리스트가 첫 번째는 금발머리하고 유럽 여행 가기, 두 번째는 벤츠 사기, 세 번째는 작은 홈바를 만들어가지고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하루 일과 공유하기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달성했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객관화가 나름대로 되어 있으신 분 같아요.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숙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입견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거를 내가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입견과 다르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드는 남자는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대요. 그 1명은 영호, 영철, 영식 중에 영식하고 영철이가 걸러지고 영호씨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님은 너무 진지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는 남자는 싫고 대화가 통하고 재밌는 남자, 술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남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기사로 정숙하고 뽀뽀한 사람이 영식이다. 그리고 정수희가 뭐 무슨 퇴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싶진 않아요. 나는 솔로에서 방송에 나오는 것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숙님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타입이에요. 정숙님 자체가. 정숙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정숙님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걸? 여우짓 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솔직하잖아. 근데 정숙님을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할 거예요.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강하실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소문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스펙 1등들을 모아놔서 그런지 정숙 1등 얘기가 난축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님, 순자님은 내가 학창시절 때 항상 전교 1등이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님이 들었을 때는 웃겼을 거야. 나는 외고였는데 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한 게 뭐 대수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마 정숙님은 오늘 방송 보면서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물론 반 1등도 대단해요. 근데 다들 스펙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순자님은 전교 1등 했잖아, 외고에서. 근데 정숙님은 반에서 1등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정숙님은 내가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 하겠지. 자기 이미지 깎아먹는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숙님이 초반에 그런 약간 밉상스러운 모습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정숙님 이미지가 계속 뭔가 밉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숙님의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숙 누구랑 할지 모르지만 1대1 데이트 모습 상당히 궁금하네요. 영호랑 하겠죠, 영호. 여러분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영식님하고 정숙님하고 뽀뽀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카더라가 또 잘못된 정보가 흘러간 것 같아요. 나는 영호 같아, 영호랑 뽀뽀했을 것 같아. 제가 첫날에 정숙하고 뽀뽀한 사람 영호일 거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영호야, 영호. 순자님이 좀 연애로는 너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순자님이 공부할 때 정숙님은 연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자님보다 정숙님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더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영호님 뺏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여러분들 막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맨날 스포 영식이다 그러셨잖아요. 영호 같아. 나는 지금 뭔가 시간대가 다음 주 되면 3일차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그렇게 막 널널하지가 않아요. 그 영식님이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다고 금방 넘어올 사람 같지도 않고, 오히려 영식님은 정숙님이 뱀처럼 다가가면은 영식님은 겁먹고 왜 이래 이럴 것 같은데 영호님은 즐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날 휘감아봐라 하면서. 난 내가 봤을 때 영호 같아, 영호. 그 순자님은 아마도 울라나? 약간 분해서 울 것 같아요. 분해서. 영호 씨랑 분명히 오늘 데이트 케미 좋았거든요. 서로 가치관도 잘 맞고 영호 씨도 잘 맞춰주는 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맞다 해가지고 막 다 좋았잖아. 분명히 이래가지고 순자님 인기 많은 영호가 자기 좋아해줘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정수희가 훅 돌아가지고 홀려가지고 영호 막 넘어가게 하니까 순자님은 분해서 울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에 방송 그런 심의 그런 게 많이 엄격하지가 않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김창렬 씨가 나오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 애인이 있는데 여자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애인이 있는 남자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지. 그 남자친구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연애불변의 법칙. 연애불변의 법칙에 나오는 그런 낼름 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숙님이 전문적으로 남자를 홀리는 여자분한테 넘어가면은 여자친구한테 깃방맹이 맞고 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그때 뺨 맞은 남자분들도 제 라이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작업녀가 막 남자를 꼬셔. 그러면은 넘어가 거의 다. 그러면 이제 작업녀가 그 남자를 꼬실 때 그 남자의 진짜 여자친구는 그걸 다 화면으로 보면서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만나면 깃방맹이 올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갑니다 이거. 사실 정숙님도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만은 정숙님 없으면은 나 리뷰 어떻게 해. 정숙님 덕분에 진짜 살았어. 정숙님 없었으면은 진짜 완전 역대급 노잼 20기 기수 되는 거예요.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은 거 알겠는데 재미가 없어. 어려워 질문들이 다. 아까 막 영수님 막 이상한 거 질문하고. 사실 이제 결혼 상대로 본다면 당연히 정숙님보다는 순자님이 더 매력있죠. 순자님은 술도 깔끔하게 드시고 자세가 태도가 아주 엘레강스 교양이 있으시잖아요. 막 삼성 이부진 막 그런 느낌 나고. 근데 정숙님은 헌팅포차에서 한번 본 것 같고 클럽에서 한번 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술 좋아하시잖아 정숙님이. 오늘 짜장면에도 술 드시더라. 고량주에다가 맥주에다가 아주 잘 드시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지금 결혼 정년기가 살짝 넘어갔나요? 38이니까 좀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죠. 내가 결혼 정년기 남자라면은 정숙님 결혼할 만한 상대다 라고 하긴 좀 그렇지. 순자님은 너무나도 좋고 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홀리면 영호씨 넘어갈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숙님 솔직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또 반사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노잼이다 보니까 정숙님의 솔직함이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다른 기수였으면 너무나도 이제 정숙님이 빌런일 것 같은데 지금 20기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심심해요. 소극적이고. 정숙님 혼자 되게 적극적이고 투명하잖아. 오히려 이게 되게 좋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봐. 단단하게 크자님 정숙이 매력있다고 하잖아. 정숙님이 어떻게 보면 기순이 좋다. 탁형은 넘어가나요? 네.
아, 왜? 솔로인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나 솔로잖아. 여자친구도 없고. 넘어갈 수도 있지. 옳다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내가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내가 와이프가 있기를 해, 여자친구가 있기를 해. 전 솔직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영호님은 제가 봤을 때 넘어간다. 뭐 애인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남자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안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넘어갈 것 같다. 순자님은 이게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순자님은 정수님한테 뺏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순자님하고 영호씨랑 안 되는 것도 순자님한테 막 나쁘진 않다. 난 순자님 너무 좋게 보고 있거든요. 순자님이 되게 참 차분하고 너무나도 이제 가정교육 잘 받으신 느낌? 정말 좋은 가정에서 아주 잘 큰 여자분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반듯하게 크신 여자분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순자님 영호씨랑 안 되는 거 저는 좋습니다. 오늘 이게 영호씨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차에 베이비인카가 붙어있는 친구 차를 빌려오는 게 아니 렌트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베이비인카 친구 차를 빌려온다고? 그러면은 베이비인카 친구는 어떻게 애기 있는 그 친구는 그 차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거 공감이 안 되더라고. 만약에 나였다면은 친구 차를 빌리려고 하다가도 베이비인카가 붙어있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안 빌리고 그냥 렌트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렌트도 얼마나 좋아. 렌트했을 것 같아. 렌트해갖고 아니면 뭐 제작진 차 타던가. 근데 굳이 베이비인카 붙어있는 걸 빌려와? 그래서 순자님이랑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정수님이 영호씨 뺏어가네. 어쨌든 저는 순자님이 영호씨보다는 다른 분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차를 친구에게 빌려주기도 하나요? 안 빌려줍니다. 어지간히 친한 사람도 차는 안 빌려줘요. 차를 빌려온 것도 용하다. 애 있는 친구를.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영호씨가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쎄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여자분들의 능력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호씨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저의 쎄함이 계속 뭔가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정숙님이 정말 갑자기 확 달려드는 게 아니라 슬슬슬 샥샥샥샥 이렇게 감잖아요. 거의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정숙님이 계속 저번 주 그리고 첫 방송 때부터 나는 솔로 최초로 그냥 뽀뽀했다는 이유로 뭐 싸보인다, 정숙 완전 문제 있다 이런 많은 비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했었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정숙님 생각보다 그렇게 싸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숙님이 아무나 안 만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막 퍼주고 이런 스타일 같은데 정숙씨가 아무나 만나는 여자 같지는 않아요.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맨날 헌팅포차에서 죽순이고 한 새벽 3시 되면은 완전 클럽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퍼져 있고 그런 스타일 같지는 않다는 거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지 않나. 그리고 솔직하고 그런 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칭찬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정숙님 겸상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어지간한 남자들하고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본인이 다가가서 꼬셔서 만나거나 그렇게 하지 그냥 막 남자들이 번호 따라온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하면은 벌레 쳐다보듯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해요. 그리고 남자를 이렇게 홀리거나 플러팅하는 거 보면은 되게 영리하게 하세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유도하고 되게 영리하게 플러팅 하시는 것 같아. 정숙씨가 정말 당당하게 자신있게 옥순씨랑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내가 작정하고 영어 꼬실 건데 만약에 안 넘어오면 남자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요. 거의 다 넘어갈 거예요.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작정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지 뭐. 영철을 안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철씨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정숙씨 같은 스타일이 드문데 미국에서는 길 가다 치이는 게 정숙씨 같은 스타일인가 보지. 개방적인 친구들. 한국까지 와가지고 정숙씨 같은 스타일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영수씨로 토스한 거라 생각합니다. 영철씨가 그렇게 한 거는. 매력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감으면 감겨. 근데 언제 남자들이 정신 차리냐. 정숙씨가 결혼하자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수가 이러다가 오빠 우리 결혼 언제 해?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얘기는 다 빌드업이었어. 연애는 전부 이제 다 넘어가 남자들이 대부분. 연애할 때는 정수씨가 이렇게 감을 때는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인데 하면서 이제 막 슬슬슬슬 할 때 이제 다 감긴단 말이지. 그래서 연애 잘해. 뭐 100일 때 제일 좋고 이러다가 한 200일쯤 됐을 때 오빠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딱 말하면은 한참 좋다가 갑자기 정신 바짝 드는 거지. 이 정숙씨하고의 결혼 생활과 그동안 정숙씨하고 연애할 때 그냥 넘어갔었던 단점들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갑자기 잘하던 연애에서 갑자기 비혼 선언. 근데 이 비혼 선언이라고 하는 게 정숙 씨한테 비혼 선언한 거지 정숙 씨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비혼이 아니었다는 이 증명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정숙 씨 전 남친 오늘 영호 씨한테 얘기했죠. 현대 엔지니어링 다녔던 땡땡땡이 내 전 남친이었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걔는 결혼했네. 애도 있네.
정숙 씨가 결혼하자고 할 때는 나 비혼이야 이렇게 해놓고 정숙 씨랑 200일 사귀고 헤어지고 나서 결혼할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여우가 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고민 척하는 여우지.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오만 생각 다 하죠. 계산기도 두들기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정숙 씨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또 솔직하면서도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남자분들은 정숙 씨 같이 이런 스타일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정숙 씨가 충분히 연애할 땐 매력 있지만은 결혼할 때 돼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정숙님이 이렇게 영호씨 기살려주고 추켜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지나치다고 느껴졌어.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리뷰할 때 종종 자주 얘기했던 거, 여자분들 아무렇지 않게 남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전남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정숙님 전남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그리고 정숙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영호님을 막 그렇게까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나는 솔로 내에서 영호씨가 인기 많아가지고 얘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인 거지 막 진짜 좋아가지고 막 사랑이 느껴져서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래서 늘 남자들 꼬실 때처럼 꼬셔보고 그냥 뭔가 즐기는 느낌? 뭐 정숙님도 영호씨한테 뭐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정말 이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호감보다도 승부욕이나 경쟁심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숙씨가 작정하고 이렇게 플러팅하면은 뭐 저번 주에 보니까 정숙 플러팅에 넘어가는 남자들이 등신이다 얘기하던데 맞아요. 대다수는 남자들은 등신이에요. 저 폼에서 거의 넘어갑니다. 어떻게 안 넘어가? 치마도 완전 그렇게 치마 입고 작정하고 막 눈빛 보내면서 코 여기 받고 막 무슨 향이야? 그러고 나 그 향수 있다고 하니까 너 나 꼬실 수 있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지.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넘어가는데 정숙씨가 결혼 얘기 꺼내면 정신 차린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많이 좀 자유롭다 오픈마인드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마음속 누구나 다 깊은 곳에는 엄청 유교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남자들 거의 대부분이 정말 맨날 놀고 그런 친구들조차도 연애는 그냥 만나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결혼할 때는 보수적이 된다니까. 내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요. 정수희가 가벼운 거 아닌데 왜 결혼 상대가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가볍긴 해요. 말투부터가 가볍긴 합니다. 뭔가 그리고 계속 말투가 약간 술 취한 여자분 말투 같아요. 뭐 사람마다 정숙님을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정숙님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그 남자 영수씨랑 대화할 때도 되게 말라 보인다고 하니까 영수씨가 저 엉덩이 38인치예요. 가벼워 보입니다. 갑자기 엉덩이 38인치라고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겁을 먹는데 속으로는 설레지만 겁먹은 척 하지만 아무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정숙씨가 향수 냄새 이렇게 맡으면서 너 나 꼬실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 이것도 가벼워 보이죠. 그리고 밖에 나오자마자 나 손 좀 잡아자마자 손 잡는 것도 가벼워 보이고요. 그리고 영호씨가 정숙씨보다 3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처럼 오빠 하는 것도 가벼워 보이고요. 그리고 정숙씨가 옷 입는 스타일도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가벼워 보이고요. 정숙씨가 계속 지금 영호씨랑 썸 타는 관계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전남친 얘기 계속하는 것도 가벼워 보이고요. 전남친하고 연애할 때 20만원씩 모았다는 것도 가벼워 보이고요. 지금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현명하고 야무지고 약삭 빠르고 여우 같은 여자분들은 전남친 얘기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200일마다 결혼 얘기하니까 헤어지자고 했다고 남자들이 비혼주의였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은 정숙씨가 제가 방송에서 느끼기에는 여우는 아니신 것 같다. 그래서 팬들은 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아. 정숙님이 너무 솔직하시기 때문에 이 솔직한 매력 때문에 여우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팬들이 방송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정숙님한테 매력을 느끼는? 여우는 아니라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우는 현숙님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숙씨가 이 남자 저 남자 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영호씨만 지금 직진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시는 옷차림이나 하는 행동이나 정숙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가벼워 보여서 그렇지 여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워 보여도 귀엽긴 함. 맞아요. LOL님 말씀처럼 정숙씨가 솔직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찔러봤다면은 그렇다면은 좀 정숙씨가 정말 빌런이다 막 꼴보기 싫다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정숙씨가 지금 매력있게 보여지는 모습이 영호씨한테만 그렇게 직진하면서 영호씨만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숙씨가 또 뭔가 계속 방송이 진행될수록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여자분들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1대1로 더군다나 침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 방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진짜 가정교육 잘 받은 것 같아. 넌 진짜 너 같은 남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솔로인 사람들은 거의 넘어가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숙 씨가 그 말을 했어. 이번에 남자분들 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여자들이 말 걸고 다녔다고. 이번에 남자분들은 모쏠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 정숙님이 은근히 야무져. 꿰뚫는 얘기를 해요. 속 시원한 얘기를 잘해. 다들 뭔가 범생들이라 가지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막 들이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정숙님이 그 답답한 분위기를 깨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리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정숙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민심이 안 좋아져. 여자 출연자 순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자분들 순위는 정숙 씨가 꼴찌고 그 다음이 현숙님이 5등, 그 다음은 옥순 씨, 영자 씨가 3등. 여러분들이 뽑은 순위는 이런데 제가 생각하는 순위는 이렇습니다. 영숙님은 1등이요. 영숙님 1등이고 그리고 2등은 정숙님, 3등은 영자님, 4등은 순자님, 5등은 옥순님, 꼴찌는 현숙님. 제 라이브에 남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대다수는 연애를 정숙님 같은 분하고 연애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막 이렇게. 근데 결혼은 영숙님 같은 분하고 하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공감할걸? 채팅 좀 많이 쳐줘. 외롭다 오늘. 남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 솔직하게. 그리고 정숙님 막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찔러보고 여우짓 하지도 않고 계속 영호님하고 직진하다가 영호님하고 뽀뽀하겠죠. 좋겠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수희가 전남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20만원씩 모은 거 대단하다고 봤는데 왜 이거 안 지켜보는 거냐? 솔직해서 좋던데 나중에 들통나는 것보다. 일단 두카님 여자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다수의 남자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들이 뭐 연애도 많이 하고 나 전에 남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 거 쿨하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설명해가지고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는 쿨해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랬겠지 하고 넘길 수 있어. 근데 뭔가 전 남친이랑 뭐 같이 뭐 통장 20만 원을 모았네, 어디를 다녀왔네, 호캉스를 다녀왔네, 동남아를 다녀왔네, 여기 남자친구랑 와봤었네, 남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었네, 이딴 소리를 얘기하는 거는 굳이 남자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왜 들통나? 들통 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들통나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정말 너가 남자친구랑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 잘했구나 이럴 것 같아요. 기분 더럽지. 이게 뭐 쿨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막 내 남자친구가 이러고 쿨하게 막 해주고 바라는 거야? 쿨한 척은 하겠다. 대신에 결혼은 안 해. 이런 얘기하는 여자랑 이렇게 뭔가 할 말 안 한 말 가려서 못하는 여자랑은 결혼은 안 하겠지. 연애만 하다 헤어지겠죠. 결혼하자고 하면은 나 비혼주의인데? 이러겠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 전남친하고 동남아 가봤어. 나 전남친하고 호캉스 갔었어. 나 크리스마스 때 전남친이랑 어디 갔다 왔었어. 뭐 이런 거 다 자랑하고 뭐 전남친이 뭐 선물 준 것도 자랑하고 다 까요. 그냥 전남친하고 데이트 통장 만들어가지고 뭐 전남친이 선물 뭐 해줬고 다 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자고 하면 나 비혼주의인데? 이러겠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너랑 결혼은 안 해. 이 질투심이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손절을 빨리 치는 거지. 입장 바뀌어서 자꾸 내 남자친구가 전 여친하고 어디 갔다 왔네, 여행 가서 뭐 호텔 풀장이 좋았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막 여자분들 내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그렇게 좋았구나 쿨하게 넘기나요? 똑같은 건데. 상대방이 굳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본인이 먼저 했다는 게 솔직한 건 아닙니다. 맞아요 나는나님. 과거 연애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과거 연애사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정숙은 남자가 연애할 때 겪는 호감 쌓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주는 여자분이죠. 하지만 남자는 피가 뜨겁고 많이 솔직한 정숙님과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명쾌하게 딱 정리 잘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숙님이 감정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숙님이 연애할 땐 재밌을지 몰라도 결혼해서는 맨날 싸울 것 같고 뭔가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연애를 200일만 하고 다 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렇죠. 안정감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힘이 되어주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 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남자분들은 원하죠. 오늘 정숙님이 광순님이랑 데이트하고 숙소 오자마자 바로 용호씨 만나가지고 용호씨랑 단둘이 거의 뭐 방 잡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입에다가 넣어주다가 혀에 닿았나? 사실 이게 정숙님 저번 주까지는 뭐 정숙님 뭐
솔직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정숙님이 제가 저번주에 리뷰한 대로, 제가 저번주에 정숙님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정숙님은 용호씨를 별로 안 좋아한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다른 여자들이 용호씨를 좋아하니까 소유욕 때문에 용호씨한테 관심 있는 거라고 제가 리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근데 오늘 딱 정숙님이 광수씨랑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 보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잘 봤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이제 깔려있다 보니까 오늘 정숙씨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숙씨가 용호씨한테 진심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숙님은 즐기는 것 같아. 그냥 여자들이 용호씨를 좋아하고 이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들 중에 용호씨가 제일 인기 많으니까 내가 꼬셔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용호씨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용호씨가 막 평범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범하고 나는 평범한 남자 질린다고 하면서도 이 나는 솔로 여자 출연자들이 용호씨를 많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정수님이 인기 많은 애는 내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수님 오늘 별로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게까지 진심도 없고 자기 마음도 사실 용호씨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손가락을 빨았는지 손가락을 뭐 입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밤에는 뽀뽀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었나. 제가 정숙님을 저번 주까지 그래도 솔직하고 매력있다고 얘기했던 거는 정숙님이 다른 남자한테는 그렇게 플러팅 안 하고 오직 영호씨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영호씨한테 계속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에 안 맞는, 그리고 나는 솔로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그냥 흔히 뭐 강남이나 노년 아니면은 뭐 술집에서 헌팅하는 그런 분위기지, 제대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연애를 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정숙님은 별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숙님이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결혼 생각이 있는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있는 영호씨도 사실 이 정도 선이 되면은 이 친구 좀 약간 너무 과하다, 우리 겨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 너무 선을 넘을까 말까 하네 해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영호씨가 계속 이러다가 뽀뽀까지 하겠죠. 그래서 영호씨도 저는 아마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많이 비난받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영호씨를 이제 순자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영호씨가 순자님하고 할머니랑 있을 때도 그렇고 너무 카메라를 의식하시는 것 같아. 카메라를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솔로 카메라를 가장 많이 쳐다보는 출연자가 영호씨예요. 아까 순자님하고 데이트할 때도 음식 먹으면서 카메라 몇 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할머니랑 얘기할 때도 갑자기 할머니한테 가장 이쁜 며느리한테 영상 편지 해보라고 하고, 너무 방송의식을 좀 하시는 분이 영호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게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고 주력은 순자님하고 할머니랑 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호씨는 진행을 해. 순자님하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도 좀 이상했어요. 영호씨가 했던 질문이 며느리들이 있는데 가장 이쁜 며느리한테 영상 편지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이쁜 아들, 할머님한테 가장 이쁜 아들한테 영상 편지 해보시라고, 자꾸 뭔가 할머니한테 뭘 이렇게 해보라고 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영호씨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영호씨랑 정숙님이 결과적으로는 어울린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어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뽀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뽀뽀까지. 정숙이가 나도 여자지만 남자들이 1대1로 저렇게 꼬시면은 웬만하면은 넘어가지 않나요? 제가 저번 주에 정숙님 리뷰할 때도 그렇고 정숙님이 꼬시면은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탁형 실망이다, 아유 참 너도 한심하다, 막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넘어가요. 안 넘어가려고 의식은 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넘어가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숙씨가 이렇게 작정하고 꼬실 때 넘어가는 남자들이 멍청하고 한심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능이 그런 걸 어떡해. 뭐 여자친구가 있거나 뭐 배우자가 있는데 넘어간다면은 미친놈이지만은, 아니 솔로인데 뭔가 분위기가 정숙씨한테 홀리면은 어휴 병신 약간 이런 분위기라 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어. 솔로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영호씨랑 정숙님이랑 점점 이제 뽀뽀로 가기 위한
위한 빌드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 지금 정숙 씨가 다른 남자랑 뽀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지금 뭐 오늘 손가락도 입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쯤 되면은 영호지 뭐. 근데 저는 매번 나는 솔로 이번에 20기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데, 영호 씨 오늘 여자분들 랜덤 데이트 할 때 여자분들 4명이나 이제 영호 씨를 원했거든요. 영숙 씨, 정숙 씨, 순자 씨, 옥순 씨까지 여자분들 4명이 영호 씨를 원하는데 이거 왜 이유를 모르겠어. 왜 영호 씨가 인기 많을까요? 뭐 다른 것들은 뭔가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호 씨가 이렇게까지 인기 많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1일 1뽀뽀가 그렇게 임팩트가 큰가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물이 잘생기셨나? 근데 영호 씨가 지금 벌써 3일째인데도 3일째면은 나는 솔로가 5박 6일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호 씨가 이렇게까지 여자분들 4명이나 좋아할 정도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영호 씨랑 정숙 씨가 거의 뽀뽀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순자님도 되게 승부욕이 강하시고 경쟁심도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호 씨한테 있어서 조심스럽고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숙 씨한테 밀린다고 생각해요. 정숙 씨는 뭔가 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호 씨를 훅 들어가가지고 낚아채는데, 순자님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정숙님한테 밀리는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정숙 씨랑 현숙님 빼고 여자분들 4명 다 너무 볼수록 괜찮거든요. 근데 영호 씨는 정숙님 같은 사람한테 끌리나 봐. 어떻게 보면 여기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이 제 또래잖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순자님한테 더 확신이 갈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영호 씨라면은. 근데 영호 씨는 갈수록 이제 정숙님한테 더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의아하죠. 순자님은 또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초등학교 교사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삼각관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자가 당연히 인기가 많고 영호가 순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숙 씨가 영호 씨를 홀려가지고 순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순자한테서 이제 영호 씨를 낚아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숙 씨의 다양한 플러팅 멋지네요. 영호도 정숙의 플러팅을 즐기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정숙 씨와 영호 씨의 그런 플러팅, 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또 이제 남자 여자분들이 대부분 즐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나? 즐기는 게 더 좋아서. 객관적으로 결혼은 순자님, 연애는 정숙님 이렇게 된다면은 영호 씨가 결혼 정년기잖아요. 나이가 어리지도 않잖아. 근데 심지어 정숙님이 누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 선택하는 거 보면은 딱히 영호 씨는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이 다 10년 전에 20대라면은 정숙 씨의 플러팅이 재밌기도 하고 뭐 서로 뭐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 현재 나이가 다 3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다수가 봤을 때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이 있는 남자분들은 처음에 약간 정숙 씨 같이 이렇게 플러팅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재밌죠. 근데 이게 계속 며칠이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경계하지. 플러팅이 지나치면은. 정숙님의 플러팅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정숙 씨의 집착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호 씨가 거짓말한 거는 분위기상, 그리고 술도 먹었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생각해요. 영호 씨가 거짓말한 거는. 정숙 씨가 너무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한 2주 전, 3주 전부터 뽀뽀하는 남자가 영호 씨라고 하는 게 거의 뭐 확정이 됐는데, 오늘도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뽀뽀하는 남자는 영호 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식 씨는 정숙님이 좀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만만한 남자랑 뽀뽀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정숙 씨가 오늘 영식님한테 옵저버라고 했잖아요. 옵저버. 이미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끝난 얘기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확실하게 영식님은 정숙 씨의 뽀뽀남이 아닙니다. 지금 정숙님은 오직 영호밖에 없어요. 영호에 대한 완전 소유욕, 집착, 그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정숙님 같은 경우는 막상 영호 씨가 내 남자가 되잖아요. 그럼 또 금방 실증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내 남자로 만드는 과정까지를 그거를 막 몰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레고 흥미를 느끼지, 막상 이런 정숙님 같은 여자분들이 영호 씨가 완전 내 남자가 되고 영호 씨가 정숙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숙님 실증내야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그 정숙님이 광수 씨랑 둘이 술 먹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숙님은 평범한 남자는 질린다고 했거든요.
같아요. 내가 사귀게 되면은 그 남자가 평범해지기 때문에 금방 질려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또 정숙님은 전형적인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 나를 되게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가두려고 하면은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들. 정숙님이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런 뭔가 불안감과 긴장감을 싫어하면서도 그런 긴장감을 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본방 보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정숙 씨는 그 전에 만났던 전 남친들이 왜 결혼하자고 하면은 비혼을 외쳤는지 그게 너무 잘 나오더라, 오늘 방송에서. 정숙님이 지금 영호씨 만난 지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제가 너무 이제 막 꼰대 같고 유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긴 한데 사실 카메라가 없었으면은 정숙님하고 영호씨가 끝까지 갔겠죠? 오늘 대포권 형님이 영호씨랑 정숙님이랑 오늘 둘이 너 옆에서 자고 싶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자제력 있게 숙소로 데려다주고 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풀어보자면은 카메라 없었으면은 끝까지 갔단 얘기지. 끝까지 갔단 얘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쉽게 하룻밤을 허락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허락하게 됐을 때 상대방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쉽게 오픈을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도 오픈하겠지?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지를 않아요. 정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정수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성적인 플러팅을 하면서 귤을 이제 영호씨가 하트를 만들었는데 귤이 야하다고 하고 네 옆에서 자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손 꽉 끼고 팔짱 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스킨십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수님이 이게 정말 영호씨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수씨가 나이가 87년생 37이잖아요. 정말 남자를 좋아하면 영호씨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가볍게 생각할 만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숙님은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것 같고 시청자들 다수가 봤을 때는 보기가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아무튼 정숙씨가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정말 영호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한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냥 영호씨에 대해서 이 나는 솔로 안에서 영호씨가 제일 뭔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수희 같은 스타일을 좋다 하는 남자는 어떤가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정숙씨 같은 스타일의 여자분을 완전 그냥 이제 밀어낼 수도 있죠. 밀어낼 수도 있는데 좀 더 많은 비율의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정수씨 같은 여자분을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오케이 했다가 좀 시간 지나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정수씨 같은 여자분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 이상하다, 다 막 등신들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본능적으로 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수씨가 또 진도가 확실하게 엄청 빠르고 하다 보니까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다. 더군다나 솔로이거나 그런 분들은 굳이 정숙씨가 이렇게 나 좋다고 플러팅하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첫 만남부터 나는 너 같은 여자 싫어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탁형님이 볼 때 다음주 영호가 정숙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고편에서 영호씨가 정숙씨를 지나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거 그냥 낚시죠, 낚시. 제작진이 예고편에서 낚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낚시라고 봐요. 그래서 영호씨랑 정숙님이랑 뭐 또 데이트 하겠죠. 그리고 영호씨는 오늘 정숙님한테 그 얘기도 했거든요. 나는 항상 제작진한테 인터뷰할 때 내 원픽은 정숙이 너였다고, 너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영호씨가 정숙님 그 아침상 차려주려고 미역국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여자들 숙소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자님도 보고 여자분들이 다 봤단 말이죠. 다른 여자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 봐요. 저는 그냥 제작진의 낚시라고 봅니다. 낚시라고. 그리고 저는 이게 영호씨가 지금 정숙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 이번에 정숙님이 빌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순자님 앞에서 완전 그냥 감정적으로 영호 내 거라 그러고 사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대방한테 아무리 나는 솔로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예의와 배려, 경호라는 게 있는데 정숙님은 그런 게 오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번 20기에서 빌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빌런이나 마찬가지인 정숙님이 이제 영호씨를 좋아하고 영호씨도 정숙님의 플러팅을 받아주다 보니까 영호씨가 같이 한묶음으로 욕먹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영호씨가 순자님하고 잘 됐잖아요. 영호씨 이거 안 먹었어. 데이트도 계속 이제 순자님하고 랜덤 데이트까지도 이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순자님하고 잘 됐잖아? 그러면 영호씨 완전 또 너무 참 사람이 매너가 좋고 사람이 되게 괜찮네. 이번 기수에서 영호가 괜찮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영호씨가 정숙님을 좋아하니까 이제 같이 욕을 먹는 거지. 그리고 순자님이 영호씨랑 안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잘됐다. 순자님 너무 괜찮고 좋으신 분인데 영호 씨보다 훨씬 더 괜찮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영호랑 커플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호 실드러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정숙님이 아니라 순자랑 영호랑 잘 돼가는 거 그런 그림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영호 씨가 그렇게까지 지금 요거 안 먹었을 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순자가 아니라 지금 영호가 원픽으로 삼고 있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상대방이 정숙이기 때문에 영호 씨가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방송 보고 싸울까요? 오늘 정숙님이 영호 씨가 광수가 나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광수한테 물어봤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정숙님이 확실히 정숙님이 촉이 좋아. 영호 씨가 하는 말이 뭔가 거짓말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광수도 만나봤는데 광수가 분명히 영호가 물어보기 전에 광수가 먼저 얘기해줬을 거라는 거 정숙님이 알다 보니까 오늘 영호 씨가 계속 해명을 하는데도 믿지 않고 방송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으로 확인을 하고 아마 영호 씨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깨졌겠죠. 형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지금 오늘 방송에서 영호 씨가 정숙님한테 광수가 먼저 얘기해준 게 아니라 내가 광수한테 물어본 거라고 거짓말한 거는 뭐 그거 거짓말 좀 할 수도 있죠. 정숙님이 너무 화가 나 있고 내가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은 정숙이가 나랑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별거 아닌 거를 정숙 씨가 감정적으로 너 왜 순자랑 얘기했어 하면서 막 짜증내고 계속 막 영호 씨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한 정숙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영호 씨가 거짓말한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아세운 정숙님이 문제라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영숙님이 얘기 들어주니까 영숙 씨 감정 쓰레기통으로 두고 계속 정숙 씨가 막 쏟아냈잖아요. 그것도 보기가 안 좋았어요. 영식님은 옵저버라고 하면서 옵저버 보낸 것도 그것도 너무 영식 씨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거 역시도 별로였고, 그리고 분명히 영호 씨랑 순자 씨랑 얘기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순자랑 영호랑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들이닥쳐가지고 이 분위기를 깨겠다. 근데 광수 씨가 안 말렸으면 분명히 역대급 나눠솔로 빌런 같은 장면이 나왔을 텐데 광수 씨가 말려가지고 그것도 막았잖아요. 정숙님은 좀 자기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뭐 술 취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술을 먹으면 안 됐지. 그리고 나눠솔로에서 순자님이 분명히 영호 씨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순자님은 순자님대로 자기 나름대로 영호 씨한테 마음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그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영호 너 왜 인터뷰하고 나한테 안 하고 순자한테 갔어 하면서 들이닥쳐가지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는 정숙님이 상당히 빌런인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수님이 센스있게 안 말렸으면은 오늘 뭐 사단 났을 거예요. 광수님이 오늘 말한 게 되게 멋있었어. 정숙님 화내야 되는 사람한테 화내면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은 정숙님이 그냥 따로 영호 씨랑 얘기했으면은 영호 씨만 기분 나쁘면 되는데 지금 올라가면은 두 명 다 기분 나쁘다. 순자 씨까지도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정숙님 그러지 말라고 막았어요. 근데 정숙님도 광수 씨가 단호하게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진상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정숙님의 그런 감정적인 모습은 되게 빌런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시는 것도 묵음 처리가 많이 됐는데 아마 이래저래 좀 비속어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정숙님이 그게 참 별로였어. 순자님이 영수 씨랑 이제 영수 씨한테 고민 상담하려고 조언 좀 받으려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숙 씨가 순자님한테 어디 가게 하면서 이렇게 딱 꼬치꼬치 캐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님이 당황해가지고 영수 씨랑 대화하려고 하니까 정숙 씨도 갑자기 이제 자기가 민망하니까 옷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냥 순자는 순자대로 순자가 누구랑 얘기하든 정숙 씨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라고 봐요. 무례한 거라고. 너무 그냥 순자씨가 영수씨랑 좀 지가 안 풀리니까 영수랑 고민 상담도 하고 답답하니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순자님한테 어디 가냐고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너무 참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들 방이 이제 다 이제 방문이 열려있잖아요. 되게 목소리 크게 뭐 영호씨가 뭐 순자씨 그런 거는 뭐 순자씨한테 뭐 그렇게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가 마주친 것 같다고 영호가 얘기했다고 너무 일부러 순자 들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좀 보여줬어. 정숙님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뭔가 이렇게 순자 씨를 지나치게 견제하고 순자를 뭔가 고립시키는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정숙님은 영호 씨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영호 씨 자기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순자 씨를 견제하는 모습이 빌런이었죠, 빌런. 여러분 이게 나는 솔로 20기 이 고학력자 특집이 아니라 다른 기수였으면은 싸웠어요. 순자 씨도 정수 씨가 계속 본인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무례하게 굴 때 분명히 다른 기수 출연자분이었으면은 정숙 씨한테 정색
정색도 하고 한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순자씨는 웃으면서 그냥 넘기더라고. 그래서 정숙씨가 나는 솔로 20기 출연자들이 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 대표적으로 광수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광수씨는 애초에 초반부터 정숙씨 아우라를 느껴가지고 정숙씨한테 아예 한마디도 안 걸었잖아요. 정숙씨 이분 되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 같아가지고 광수씨가 그걸 딱 알아보고 정숙씨한테 한마디도 안 걸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이 영호씨 빼고는 정숙씨한테 별로 그렇게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고 딱 느끼는 거지. 오늘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장면은 정숙씨가 네 옆에서 자고 싶어 했을 때 영호씨가 이제 숙소 데려다 준 거랑 광수씨가 정숙님 올라가는 거 영호랑 순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광수씨가 이제 정숙님 막은 거 있잖아요. 그 두 부분이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광수씨가 안 막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물론 막았기 때문에 광수씨가 더 빛나고 멋있긴 했지만은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 막았으면 참 재밌었겠다. 안 막았으면은 순자씨도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자씨도 보통 아니에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제 다 친절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성격을 이렇게 참고 있는 거지. 순자씨도 보통 아니신 분입니다. 순자씨도 그리고 계속 전교 1등이었어요. 외고에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반에서 1등인가 전교 1등 했잖아요. 순자씨는 순자씨대로 되게 독하고 그러신 분인데 만약에 지금 계속 정수희가 선을 넘고 나를 견제해도 참았는데 만약에 광수가 없었다라면 광수가 막지 않아가지고 정숙씨가 내가 분명히 영호씨랑 얘기 잘하고 있는데 정숙씨가 와가지고 막 나 개무시하고 영호한테 막 쏘아대고 우리 대화를 방해했다면은 순자씨 분명히 정숙씨랑 싸웠을 겁니다. 저는 순자씨가 정수님보다 좀 더 참을성이 많고 포커페이스 표정관리도 잘하고 멘탈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순자님이 뭐 정수님보다 독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순자님은 순자님대로 되게 독하고 나름 이제 승부욕 있고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숙이처럼 비매너 게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영호는 단지 스킨십을 좋아하는 보통의 남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반에 정수님 되게 솔직하고 영호씨한테만 이렇게 플러팅하고 해가지고 아 정수님 되게 또 이분은 이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수님이 너무 과해요. 그리고 약간 입에 자꾸 손가락이 들어가잖아.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정수씨가 좀 더 영호씨한테 적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영호씨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다른 모습들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조금 이 모습은 되게 별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은 뭐였냐면은 분명히 영호씨는 정숙씨로 이렇게 거의 정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순자님하고 우연찮게 인터뷰하고 오다가 마주쳐가지고 둘이 대화할 때 순자님한테 너무 여지를 남기더라고. 우리 관계가 좀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오늘 데이트한 거 되게 좋았다. 오늘 내가 좀 텐션이 떨어졌던 거는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약간 이렇게 계속 순자씨를 어장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해가지고 그 모습은 되게 영호씨가 좀 별로였습니다. 너무 여지를 주더라고. 어차피 마음은 정숙이면서 이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광수 봐. 광수 얼마나 칼 같아. 광수씨는 여지라는 게 없어요. 양자역학에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도 배우나요? 얼마나 칼같이 딱 야무져요. 나는 이제 현숙한테 직진할 거니까 영자씨 나는 이제 현숙님한테 100%입니다. 끝. 그러니까 이게 영호씨랑 광수씨랑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졌음에도 순자씨한테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여지를 남기는 영호, 그거랑 반대로 분명히 광수씨가 처음에 원픽이 영자씨여가지고 영자씨 좋아하다가 현숙씨한테 마음이 확정돼가지고 영자씨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광수. 너무 둘이 비교가 돼서 그래서 광수씨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씨가 순자씨한테 여지를 남기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은 상당히 별로였다. 어떻게 보면은 영호씨가 거짓말한 거를 영호 저 사람은 하남자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순자씨한테 여지를 남기고 있다가 정숙한테 가가지고 정숙한테 또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더 영호씨가 거짓말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더 밉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오늘 영호씨가 정숙님이 하도 막 이렇게 쏘아대니까 영호씨도 좀 약간 짜증나가지고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1대1 데이트를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나한테 짜증내는 거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주는데도 영호씨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영호씨가 약간 정색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정숙님이 바로 이제 즙을 짰습니다. 최악의 시그널. 분리할 때 우는 여자. 사실 영호씨가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적을 당하니까 즙을 짜는 거야. 할 말이 없어지고 분리하니까. 최악의 시그널이에요. 최악의 시그널.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을 당하고 분리해서 너는 계속 내가 울분이 터져가지고 쏟아내는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제 받아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열이 받아서 즙을 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정숙님은 감정적이야. 아무리 술을 먹었다 쳐도 정숙님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감정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정숙님의 전남친들이 이런 정숙님의 200일을 겪어보면은 처음에는 정숙님이 이제 진도도 빠르고 되게 솔직하고 몸매도 좋고 나름 초반에는 매력 있네, 진도가 빠르네 하다가도 200일을 만나보면은 결혼은 안 되겠다, 나 사실 비혼주의야,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숙님은 또 대화할 때 여자분들이 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답을 정해놓고 너는 이미 잘못했어, 너는 이미 나를 좋아한다 해놓고 순자랑 대화한 나쁜 놈이야, 이미 정해놓고 하잖아요. 용호씨가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우연히 만난 거다, 인터뷰하고 왔는데 마주친 거다로 얘기해도 정숙씨는 듣질 않아요.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정색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즙자고 최악이죠. 그리고 너무 집요하고 집착이 심해요. 물론 남자분들이 집요하고 집착이 심해도 정말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데, 정숙님은 분명히 광수씨랑 저번에 얘기할 때 영호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영호씨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얘기해놓고 너무 그냥 소유욕이 심한 거야, 소유욕이. 그리고 영호씨가 지금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다 그거를 세세하게 알려고 그러고 다른 여자랑 얘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너무 이게 구속과 집착이 심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이 정숙씨라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구나 싶다가도 나중에는 질리고 지치는 거죠. 영호는 대체 친구가 얼마나 많으면은 몇백 명한테 미역국을 끓여준 걸까요? 뭐 모임이나 동호회가 많은가 보지. 그리고 여자친구들한테도 많이 끓여줬겠죠. 그 영호씨가 여자분을 되게 많이 만나봤나 봐요. 정숙님이 상당히 과했잖아요, 스킨십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근데 영호씨는 본인이 겪어본 여자들에 비하면은 정숙님은 귀엽대. 약간 저는 그냥 허세로 봤어요. 아무튼 저는 나는 솔로 20기를 벌써 몇 주째죠? 꽤 됐잖아요. 커플이 정숙하고 영호 말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는 커플 나올 만한 분들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정숙하고 영호만 커플 나올 것 같습니다. 영호는 어차피 정숙이가 좋은 거면은 굳이 순자를 왜 어장에 가두는 건가요? 쎄하니까. 영호씨도 정숙씨가 귀엽긴 한데 모든 지금 20기 남자 출연자가 정숙씨한테 말 한마디 안 걸잖아요. 영호씨도 본능적으로 쎄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여자인 순자씨한테 여지를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는 여태 어떤 여자들을 만났길래 정숙이가 귀여운 수준이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수님 같은 이런 여자분도 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자분들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영호씨 같은 스타일도, 영호씨도 이제 파란만장하게 연애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정숙님이 누가 봐도 되게 특이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아닌데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에 비하면은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하잖아. 별거 아니라고. 영호씨가 참고로 본인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연상 여자분하고 연애를 했었는데 그 여자분이 잠수이별을 해가지고 영호씨가 헤어졌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영호씨도 평범한 연애를 못한 거고 평범한 여자분을 못 만났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죠.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거든요. 영호씨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여자분들을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짝이 있다는 말이 맞나요? 그렇다면은 정숙이 같은 분이랑 만나서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자가 어딘가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여자분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만나기가 아주 그냥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게 여자분들은 맘먹었을 때 남자 만나는 거예요. 줄 설걸요? 정숙씨 좋다는 남자? 사람들 뭐 겉으로는 정숙 같은 여자 너무 가벼워서 나는 저런 여자 싫어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정숙씨 같은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DM 보내고 줄 쓸걸? 아무튼 여러분, 여자분들 너무 진도가 빠른 거는 남자분들만 좋아요. 근데 오히려 여자분들은 내가 그렇게 남자들한테 진도를 빨리 뺀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헤어집니다. 요즘에 대한민국도 많이 개방적이 돼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랑도 금방 뭐 잠 자기도 하고 오픈마인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자는 좋아.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쉽게 몸을 허락하게 되면은 남자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또 그럴 거라고 신뢰를 안 갖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헤어져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겉으로는 쿨하고 개방적이어도 마음속 깊숙이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막 놀고 막 쿨해 보이고 힙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마음속이 보수적입니다. 절대로 개방적인 여자랑은 놀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하진 않아요. 오늘 카메라 없었으면은 정숙님 자취방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분 처음 봤어요. 특히 남녀 공용이 아니라 가지고 하고 놀랬잖아요. 남녀 공용이었으면은 화장실
화장실에서 뭐 하려고? 아까 어떤 분이 정숙님하고 영호씨 방송되는 거 방송 내용 보시고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대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숙님하고 영호씨가 나오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출연자분들은 딱 그냥 주어진 조건 하에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딱딱딱 알아보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정숙님하고 영호님은 뭔가 되게 성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괜히 뭔가 야해 분위기가. 정수님이 얘기했던 색텐 그런 뭔가 그 성적인 그게 있어. 나는 솔로가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카메라가 엄청 많거든요. 사방이 카메라다 보니까 카메라 없을 때는 그렇게 놀 수 있는 분들도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정수님이랑 영호씨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카메라가 찍든지 말든지 목에 코를 갖다 대고 손을 잡고 뽀뽀하고 싶어하고 옆에서 자고 싶다 그러고 오늘 숙소 가지 말자 그러고 숙소 안 가고 어디 가게? 그리고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러고 공용 화장실이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행동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한다는 행동들. 정수님은 그런 거 다 깨버려요. 정수님 나이가 37이잖아요.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좀 넘어간 여자분들은 뭔가 행동을 조신하게 하고 행동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완전 깨버려요. 재밌어. 저번 주였나요? 이번 주였나? 정수님이랑 영호님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되게 이제 편집 탓을 하면서 본인들 SNS에다가 악플 다는 분들하고 많이 싸우셨었는데 편집 탓 아닌데? 저는 오히려 제작진들이 편집을 다 너무 적나라하게 내보내면은 출연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느 정도 많이 해주는 거라 생각해요. 편집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호 씨가 오늘 인터뷰할 때 정수 씨가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는 엄청 칼같이 까칠하게 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내면서 애교 부리고 나한테 적극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정수님한테 더 마음이 간다고 인터뷰 하더라고요. 영호 씨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것 같아. 나 좋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니까. 가슴에 초고추장 고의일까요? 카메라가 없었으면 초고추장도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영호 씨가 제작진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 같은데 카메라 없었으면 뭐 초고추장 뭐 고의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가요? 초고추장이 거기 묻었다는 게 중요하죠. 아까 나는나님께서 정숙씨 같이 이런 스타일의 여자분 며느리를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족으로는 좀 부담될 수 있죠. 근데 애인으로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투 있잖아, 타투. 오늘 정수님이 타투 있는 여자 어때 물어봤잖아요. 저는 타투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타투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정수님 같지 않지만 정수님 같을까봐 정수님 같이 뭔가 타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실까봐 끌리지가 않죠. 물론 타투 있는 분들이 저를 안 만나주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정숙씨랑 영호씨랑 차 타고 갈 때 정숙씨가 막 졸리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졸리다는 표현이 되게 뭔가 성적인 시그널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더군다나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차 안이나 뭐 어디든 졸리다 얘기하는 게 상당히 뭔가 그런 시그널이야. 쉬었다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숙님이 너무 영호 씨한테 쉽게 오픈하니까 이제 카메라 없으면은 벌써 막 자취방 갔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정수 씨가 나이가 27도 아니고 37 먹은 여자분이 결혼 정년기 여자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과 말과 그런 거를 가볍게 할까?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숙 씨를 너무 막 가볍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오늘 정수님이랑 영호씨랑 이렇게 대화할 때 순자씨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순자씨 얘기를 제가 느끼기에는 순자씨를 생각해서 얘기하겠다보다는 오히려 더 영호씨하고 순자씨와의 그런 감정선을 끊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해요. 술자리에서 자기는 재밌다더니 저쪽 플러팅만 겁나 하고 근데 정수님이 광수한테도 그러고 영식한테도 그러고 모든 남자한테 그런다면은 너무나도 정수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영호 씨한테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인 좋아하는 영호 씨한테만. 정수님이 지나치게 피가 뜨겁고 솔직하긴 하지만 차라리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정수 씨 가식은 없잖아. 하긴 근데 그건 있어. 혀 짧은 소리 내는 거. 그 사장님 화장실 어디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씩씩한데 바로 영호 씨한테 나 졸려 막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내고. 근데 그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여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남자 좋으니까 이 남자랑 너무 오늘 밤 끝까지 있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이게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정순이 덕분에 재밌잖아요.
객관적으로 정수기가 예쁜가요? 남자가 보면은. 남자는 술 먹으면 다 이뻐 보여요. 엄청 막 뚱뚱해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같이 겸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술 먹을 때 술맛 떨어질 정도는 아니야. 막 엄청 이쁘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정수씨가 또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으신 분이다. 싱글인 정숙님이 사랑이 고파서 애정을 갈구하는 거를 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숙씨 나름대로의 표현이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나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정수기는 술 취한 것인가 술 취한 척일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술 취한 척. 아니 그동안 얼마나 37 먹을 때 동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남자들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이 세지거든요. 그냥 술 취한 척 연기하는 거죠. 남자들이 또 취한 여자 좋아하니까. 취한 척입니다. 취한 척. 남자분들이 취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단순해요. 현숙씨처럼 눈을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남자분들이 말하기가 무섭죠. 근데 정숙님처럼 눈을 이렇게 반쯤 감겨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쉬었다 갈까? 그런 차이인 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현숙이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완전 빠릿빠릿한 분보다는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한 여자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정수님이 알아. 남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를 정수님이 잘 알겠죠. 왜냐면은 뭐 술을 한두 번 먹겠어. 37 먹을 때까지. 남자의 그런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님이 취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영호 씨보다 술 잘 먹을걸요? 근데 이제 영호 완전 이 남자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눈 반쯤 감은 다음에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신 말짱하고 아마 20기에서 가장 술 셀 것 같은데 취한 척 하는 겁니다. 영호님도 선수일까요? 근데 뭐 저도 뭐 이런 거 잘 모르긴 하지만 나는 솔로 20기의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기도 한데 나는 솔로 20기의 선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본인만의 캐릭터가 분명한 분들 아닐까요? 영호씨도 정숙님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호씨가 정숙님을 좋아해요. 정숙씨랑 영호씨가 욕먹는 거는 으이구 저것들은 그냥 저럴 거면 모텔을 가지 왜 우리들 보는 데서 저 지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욕을 먹고 있는 거지. 본인들 서로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뭐. 진짜 선수들은 자기 마음을 안 주면서 상대방만 홀리는 게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는 저는 선수 없는 것 같아요. 탁현이 만약 정숙이랑 술 마시면은 일찍 집으로 들어가나요? 4차까지 갈 건가요? 막상 1차도 제대로 안 합니다. 실상은 완전 이렇게 집에 가야 한다 빠지죠. 잃을 게 많으면은 마다할 겁니다. 잃을 게 없고 상관이 없으면은 끝까지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잃을 게 많으면은 마다하죠. 정숙님하고 용호님이랑 저는 뽀뽀를 그냥 한두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와 뽀뽀를 몇 번 하는 거야? 다음 주도 그냥 완전 이제 부부인데요. 부부 신혼부부. 난 오늘 이렇게 뽀뽀 많이 하는지 몰랐어. 편집된 게 이 정도면은 편집 안 한 풀 영상은 뽀뽀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형커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예고편에서 맨 처음에 나는 솔로 20기 1화에서 뽀뽀하는 거 나왔을 때는 야 진짜 너무 가볍다 사람이 주책이다 눈치 보는 거 없이 저러는 게 좀 꼴값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보는데 은근 괜찮던데? 모르겠어. 나는 은근 괜찮더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본방 보셔서 아실 텐데 나 영호씨 오늘 너무 좋던데? 영호씨가 인기 많은 이유가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 솔직하고 여유가 있고 당당하고 왜 인기 많은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마 리뷰할 때 아 오늘 영호 정숙 탁형이 겁나 까겠다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았어. 그 정숙씨가 뽀뽀하는 논리도 완벽했어요. 사실 나는 솔로에서 여기서 5일이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항상 붙어있고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시간으로 치면은 한 달 동안 밖에서 연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나는 너무 영호씨가 좋아서 뽀뽀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논리가 완벽해.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이 반응 봐봐. 제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겉으로만 쿨한 척하지 속마음은 이슬람이라고. 봐봐 여러분. 탁형 정숙 추종자라고 하는 거 봐봐. 제가 정숙씨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부분은 정숙씨가 저번 주에는 광수씨 얘기를 전달하고 영식씨 얘기를 현숙씨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막 여자들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여자들 눈치 주고 그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나쁘게 보지. 영호씨랑 정숙씨랑 오늘 둘이 좋아서 뽀뽀하고 그러는데 뭐 다 성인 아니에요? 뽀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뭐. 여러분들 반응이 참 겉으로는 쿨한 척 하면서 다들 속은 이슬람이야.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 정숙씨도 알고 있어요. 정숙씨가 바보가 아니더라고. 아 나는 솔로 내가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은 나는 솔로 안 나왔을 거다. 왜냐면은 나는 솔로 괜히 나와가지고 내 이미지 이상한 여자 돼가지고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정숙씨가 영호씨한테 떠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말한 의도 자체가. 근데 영호씨가 나랑 하면 되겠네 이게 딱 얘기하더라고. 정숙씨가 듣고 싶어하는 100%에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영호씨가 다 대답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원래 사실 정숙씨가 영호씨랑 약간 노는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영호씨가 너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정숙 씨도 갈수록 영호 씨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이성의 끈을 놨나봐. 영호 씨한테 정숙 씨가 반한 것 같아요. 전 오늘 방송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호 씨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같이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없다, 나는 오히려 돈 모은 거 하나도 없고 학자금 대출도 이제 거의 다 이제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완전히 너무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 단점을 여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 사실 픽업 아티스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영호님 말을 너무 잘해.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영자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현숙 씨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 전혀 뚝딱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어색하거나 뻘쭘한 분위기 안 만들고 너무 잘해. 대단하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정숙이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끼리끼리 다 하시지만은 난 영호 씨 참 대단하게 봤어요. 사실 여기 나는 솔로 20기 여자 출연자분들이 막 서울대다, 코넬대다, 연대다 이러면은 그 학벌이나 이 여자들 스펙에 짓눌려가지고 남자들이 위축돼서 찐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식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님이 현숙님의 스펙이랑 현숙님 아우라에 짓눌려가지고 찐따같이 나오고 있는데, 영호 씨는 누구랑 있어도 다 여유가 있잖아. 사실 정숙 씨하고만 데이트하고 정숙 씨는 막 꼼냥거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영호 씨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했는데, 오늘 다른 여자들하고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난 영호 씨 너무 괜찮더라. 막 눈치 보거나 위축돼 있거나 작아지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여유가 있어.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호 씨하고 정숙 씨를 까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남사스럽게 어떻게 저러냐, 저럴 거면 모텔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막상 이 둘은, 당사자들은 그냥 단둘이서만 있는 거라니까.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거를 의식 안 하고 둘이 너무 좋으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라 생각해요.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뭐 10대도 아니고 나이 다 30살 넘어가지고 정숙 씨는 30대 후반이고 영호 씨 30대 중반인데 뽀뽀 좀 하면 어때? 저도 처음에는 계속 안 좋게 봤었어. 정숙 씨하고 영호 씨를 안 좋게 봤는데, 오늘 둘이 뭐 좋아서 뽀뽀하고 인터뷰할 때도 저는 막 술 취해서 술김에 한 줄 알았어요. 술김에 한 줄 알았는데 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더만. 너무 좋아서 뽀뽀한 거야. 너무 좋아서. 인터뷰할 때도 영호 씨가 정숙 씨는 계속 나만 좋아해주고 가식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서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웠다 라고 하면서 죄가 있다면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죄가 뭐가 있어. 나이 30 넘은 남녀가 뽀뽀할 수도 있지. 저는 정숙님 누가 봐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특히 막 남자들 돈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돈 없으면 남자랑 결혼 안 한다, 이런 여자분들, 돈을 중시하는 여자분들, 저는 그런 스타일로 봤었는데 오늘 영호 씨가 너무 매력 있으니까 정숙 씨가 그런 거에 대한 본인만의 그런 가치관을 변경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작진이 영호 씨가 돈이 없다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사람 됨됨이가 너무 괜찮고 좋고, 그리고 영호 씨가 직장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냐, 인간성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게 듣기 좋은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숙님은 가식이 없어요. 뭐 여우는 아니라 생각해. 정숙 씨가 막 아닌 척 하면서 막 이미지 관리하고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오늘 뽀뽀를 안 했지. 미쳤다고 뽀뽀하겠어요? 돈 줘도 뽀뽀 안 하지? 정숙 씨는 너무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정말 본인 감정에 엄청 솔직한 사람인 거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욕을 먹으면 욕해라,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영호 씨에 대해서 영호 씨랑 너무 이제 좋으니까 본인 가치관도 이렇게 약간 변경, 수정이 되고 다 보기 좋더라고. 영호 씨가 영자 씨랑 데이트할 때 나는 원래 검소하다, 나는 솔로 나오려고 이번에 정말 거의 처음으로 돈을 써가지고 옷을 샀지 평소에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없는 거고. 검소하신 분 같아요. 정숙 씨랑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다, 제비다, 욕 많이 먹었잖아. 막상 영호 씨 보니까 알뜰하고 검소하고 솔직하고, 영호 씨가 허세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정숙 씨라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정숙이랑 똑같은 남자다 이렇게 봐서 영호 씨를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씨 너무 여유 있고 자기가 이렇게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고 난 되게 멋있더라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나는 솔로 방송에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뽀뽀하는 거 아주 꼴보기 싫고 저럴 거면 모텔 가지, 아이고 방 잡아라 방 잡아라, 저도 이렇게 리뷰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늘 보니까 좋았다. 용기가 대단하고 응원까지는 아니지만은 좋았습니다. 맞아요, 미니님 말씀처럼 답답이 영식보다 1000배는 나아요. 아니 근데 나는 오늘 되게 영호 씨가 어떤 여자든 영호 씨랑 대화를 하면은 호감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뭐 제비다 뭐다 하시는데 제비가 나는 솔로 왜 나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무일푼으로 여자한테 여자 등골 빨아보면서 백수 같은 놈들이 있는 척하면서 비싼 옷 입고 그런 애들이 제비지, 영호 씨는 제비라고 하기에는 신원이 명확하고 대기업 잘 다니고 있고 본인이 돈 없는 거 돈 없다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정말 막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물란하게 살았으면은 벌써 말 많이 나왔지. 영호 전 여친이나 하면서.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 영호씨. 그리고 정숙님은 나는 솔로가 너무 틀에 갇혀있다, 틀을 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밌었어, 그런 것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영호씨가 그냥 옳다쿠나 하고 정숙씨랑 계속 뽀뽀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카메라도 있고 한데 약간 마다했었어. 거부했었지, 처음에는. 근데 정숙씨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영호씨도 계속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도 정숙씨한테 진심으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뽀뽀를 한 거야. 처음부터 정말 막 가볍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숙씨가 계속 자기 좋아하고 본인도 정숙씨 좋아하니까 뽀뽀한 건데 뭐. 아틀라스님께서 학자금 대출 6천이면은 부모 지원 전혀 못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부모님 노후까지 떠안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결혼 상대로는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서 응원해주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호씨 상황 자체가 부모님한테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살아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게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최전선택 100%죠, 진이님. 이 둘만 최전선택 할 것 같아요. 형커일까? 저는 형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제 생각에 형커일 것 같아. 왜냐면 정숙님 입장에서는 영호씨 같이 자기를 잘 맞춰주는 남자가 없을 것 같아요. 형커일 것 같습니다. 평원님께서 정숙 자꾸 다른 사람들 사이에 회방 놓고 이간질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아, 맞아요, 평원님. 저도 아까 그 리뷰할 때 정숙님이 뽀뽀한 거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봤는데, 정숙님이 자꾸 저번 주부터 광수씨가 막 현숙님 2시간이면 꼬실 수 있다 얘기한 거, 그리고 영식님이 현숙씨랑 이미 얘기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말한 거를 현숙씨한테 전달한 거, 난 그게 더 정숙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여자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내가 다대일 될 것 같아 하면서 여자분들 신경 쓰게 불편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영자랑 순자가 영호씨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일부러 영자랑 순자 기분 불편하라고 대놓고 막 내가 다대일 할 것 같다고, 다대일 싫은데 이랬잖아. 그런 것들이 정수님이 더 별로였지, 영호씨랑 뽀뽀한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수님이 그렇게 행동으로 안 좋게 보여진 것 때문에 영호씨랑 뽀뽀한 게 나빠 보일 수 있는 것 같아. 그동안 계속 보여준 게 이간질에다가 너무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막말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감정적이고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영호씨랑 뽀뽀를 해도 응원받지 못하는 거죠. 아, 맞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영호씨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형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영호씨가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검소하잖아. 자기한테도 돈을 잘 안 쓰고 여자한테는 쓸지 모르겠는데 여자한테도 안 쓸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나는 솔로 나오는데 베이비인카 붙은 거 갖고 왔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서. 그 렌트비 아끼려고 그렇게 베이비인카 차를 빌려갖고 온 건데, 그걸로 봤을 때 형커 아닐 것 같아.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정숙씨는 좀 남자가 남자답게 돈도 좀 쓰고 이런 거를 원할 것 같은데 영호씨가 그거 못 맞춰줄 것 같단 말이지. 맞아요, 어딜 만져 가미님께서 정숙님 차가 벤츠예요. 그리고 뭐 자기 버킷리스트 뭐 유럽 여행 가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뤘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호씨는 이제 경제력이 좀 아쉽잖아. 형커가 어렵겠다. 형커 아닐 것 같아요. 방송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서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정숙씨가 이제 마음이 많이 커져가지고 영호씨 경제력이 좀 부족해도 이 사람 뭐 돈 잘 벌고 직장 좋으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막상 현실로 왔을 때는 가치관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성격은 맞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현실적인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정숙씨가 만약에 영호씨 같았으면은 베이비인카가 붙어있는 차 친구한테 안 빌려왔을 거예요. 렌트했겠죠. 본인이 약간 가진 게 없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 괜찮은 걸 렌트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호씨는 남들이 어찌 보든 내가 검소하기 때문에 렌트하는 데다가 돈 안 쓰고 친구한테 차를 빌려서 왔잖아. 뭔가 중요한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맞아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님 썸네일은 정해졌습니다. 응가로. 방송에서 일반인이 썸 타는 남자분한테 남자분 밥 먹고 있는데 나 응가 마렵다고 한 분이 최초예요. 그 어려운 걸 해내셔가지고, 야, 이 응가를 말하네. 놀랬습니다. 대단하다. 물론 생리 현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부른 것도 있는데 응가마려가지고 많이 못 먹겠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영호씨한테 이제 국밥을 이제 싸갖고 와가지고 국밥을 이렇게 해줬는데 응가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숙씨가 앞치마를 하길래 요리를 할 줄 아나? 이게 봐서는 배달 음식만 먹지 요리할 줄 모를 것 같았는데 역시나 요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가가지고 국밥을 포장해서 온 거를
그거를 이제 숙소 와가지고 국밥을 이렇게 해준 거죠. 끓여준 거죠. 그 정숙씨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제가 저번 주에는 정숙씨가 논리가 괜찮았잖아요. 어차피 카메라가 있든 없든 내가 우리 단둘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솔로 안에서는 5일 동안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한 달 이상의 밀도가 있다. 그 논리에 저도 설득돼가지고, 그래 뭐 둘이 있을 때 저게 뽀뽀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같이 있는데도 뽀뽀를 계속하네. 야, 진짜 저럴 거면은 방을 잡던가. 그건 좀 아니었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정숙씨가 뽀뽀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던 거는, 어차피 시청자 눈치 보느라고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는 본인들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오늘 출연자들 다 모여있는 데서 뽀뽀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막 출연자들 다 보고 있는데 특히 현숙님 앞에서 계속 뽀뽀하고, 바로 옆에 순자씨 있는데 계속 쪽쪽거리고, 단둘이 있을 때 뽀뽀한 거랑 아주 다르죠. 도저히 이거는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출연자들 다 같이 있는데 뽀뽀를 받아준 영호씨도 문제야. 오죽하면 현숙님이 너무 뽀뽀하니까 나가서 하라고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서 하라고. 그리고 정숙님은 오늘도 본인이 생각한 거를 입을 꾹 닫고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를 거침없이 그냥 내뱉어요. 오늘 영숙님한테도, 영숙씨가 이제 한국에서 든든하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외국 가서 살기에는 힘들 거다,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영철씨랑 영숙님 들으라고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정숙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20기 출연자들이 정숙씨를 다 그냥 이해를 해주고 뭐라고 지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더 이렇게 활개친 것 같아. 너무 지나쳤습니다. 뽀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채팅 보니까 정숙하고 영호가 뭐 결혼 준비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진짜 결혼하려나? 그리고 오늘 패널분들도 송혜나씨, 이희경씨, 데프콘 형님도 좀 너무 정숙씨가 과하니까, 영호씨랑 정숙씨가 너무 출연자들 다 같이 있는 데서 뽀뽀를 계속 하니까 눈살 찌푸리시더라고. 저 두 분은 꼭 결혼하시라고, 결혼 안 하면 안 된다고. 이희경 씨도 두 분은 이제 뭐 결혼 다 했다고. 영호 씨랑 정숙님은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솔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 아무튼 정숙님은 너무했어요. 뭐 은가 얘기야 뭐 정숙님이 원래 그런 얘기 스스럼없이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면 말을 해야 되는 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 치지만은,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뽀뽀하는 거는 너무하더라. 아니 둘이 형커라는데 지금 사귄 지 150일 넘게 만나고 있다는데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오늘 왜 이렇게 둘 다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왜 이렇게 그러는지, 그거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정숙씨가 삐진 것 같아. 영호씨가 이제 남PD님이 물어봤잖아요. 주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호씨가, 사실 정숙님이 바랬던 얘기는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나는 정숙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회사에서 처음에는 막 우리 회사를 알리고 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위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얘기가 없고 나도 사실 민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수님이 거기서 완전 삔또 상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표정이 싹 안 좋아지더라고. 본인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영호랑 참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영호 씨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정수님이 이제 삔또 상한 것 같아. 악플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거겠죠. 저는 내심 기대했거든요. 정숙 씨랑 영호 씨가 촌장 라이브에서도 은근히 뽀뽀하면 어떨까,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도 뽀뽀했는데 뽀뽀하면 어떨까. 정수희가 처음에 제작진에게 불만 표시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한 건데 악마의 편집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은가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호 씨랑 정숙 씨가 본인들 인스타 스토리로 편집이 악마의 편집이 됐다, 뭐 너무 약간 과하게 오버돼서 그런 게 됐다면서 영호 씨랑 정숙 씨 둘 다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송 보면 볼수록 본인들이 했구만. 사실 은가도 제 생각엔 그래요. 해명한 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해명했었거든요. 제작진이 편집 잘못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이 제작진이, 야 은가 너 해가지고 은가 넣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은가 웬만하면 빼줬을 거야. 은가 넣은 게 놀랬거든. 야 얘네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봐봐 해가지고 긴급회의 해가지고, 편집 PD 어떻게 생각해?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거 근데 괘씸한 것 같은데? 남 PD님 넣죠? 은가 넣자 해가지고 은가 넣은 것 같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면은 제작진들이 더 세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옛날에도 한번 이런 적 있었거든요. 정숙님 삐진 게 은가 넣은 것 때문에 삐졌다고? 남 PD님 은가 왜 넣으셨어요? 이게 라이브에서 말할 수가 없잖아. 지금 10만 명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은가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지. 그러길래 제작진 편집 탓을 왜 했어? 제작진 편집 탓을 안 했으면은 은가는 빼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악마의 편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은가 얘기한 게 뭐 어땠냐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연애하기 전에 썸 타는 중에 남자분은 이제 영호 씨는 국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은가 마렵다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렇지. 근데 보통은 은가란 얘기 안 하잖아.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가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하고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은가 마려워, 쉬 마려워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정숙님만의 그런 뭐랄까. 네, 아무튼 정숙님이 참 아주 개성 강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영호 씨도 웃긴 게 한창 국밥 맛있게 먹다가 영호 씨가 국밥 킬러래요. 국밥에 완전 그냥 환장한데 근데 정숙 씨가 은가 얘기해가지고 영호 씨가 갑자기 이제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만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영호 씨랑 정숙님 덕분에 이번에 20기가 재밌었어. 정숙 영호 결혼까지 갈 것 같나요? 가야죠. 은가 나왔는데 가야지. 오늘 정숙님도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방생 금지. 뭐 너네들 방생하지 말고 연애 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연애 잘하고 있다고 촌장 라이브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스누님 이제 마에 200일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숙씨가 항상 남자분들을 만날 때 200일 정도 되면은 전남친들이 비혼이라고 얘기하면서 결혼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헤어졌다고 했거든요. 정숙씨랑 영호씨가 150일 정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50일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오늘 촌장 라방에서는 분위기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딴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뭐 진짜 막 좋은 차, 좋은 집 뭐 그런 데서 사는 행복도 물론 좋겠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공간이 어디든 일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행복인데 그런 걸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정숙 씨랑 영호 씨랑 보기 좋더라고. 부럽습니다. 정숙 씨랑 영호 씨 커플이 오늘 나수사계에서 보기 좋았던 이유 몇 가지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정숙 씨가 살짝 외모가 도끼가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영호 씨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그런지 외모가 좀 순둥순둥해진 것 같아. 그 두 번째는 영호 씨랑 정숙님이랑 집에서 조그만 탁자 위에서 이렇게 둘이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나는 솔로에서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쟤네 왜 저래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둘이 정숙씨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러웠어요. 같이 양치도 하고. 그리고 정숙씨가 생각보다 세 번째로 보기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알뜰하게 연애하시더라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돈을 얼마큼 모으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아껴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자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알뜰하게 연애하는 모습 보고 생각보다 정숙씨가 사치스럽지 않구나.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냉장고에 뭐 정리하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냉장고에도 먹을 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영호씨 이제 퇴근하고 왔을 때 비밀번호 누를 때 정숙님이 달려가가지고 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반겨주는 거, 일하고 들어오는 남자친구를 반겨주는 모습도 너무 이뻐 보였어요. 난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 아무튼 계속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지금 결혼하신 기혼자분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10년까지도 아니고 5년 이상 하신 분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정순이처럼 반겨주시나요? 사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분을 반겨주기만 해도 정순이처럼 이렇게 완전 짝기 막 이렇게 하면서 반겨주는 건 힘들겠지만 반겨주기만 해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편분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건 그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 아무튼 저는 오늘 딱 그런 부분이 되게 이상적인 연애하는 모습, 되게 이상적인 동거.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이분들이 신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참 부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딩크 얘기 많이 하시는데 딩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사실 저는 딩크가 할 수 있어요. 뭐 존중합니다. 근데 딩크를 미리 전제해놓고 하는 거는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딩크를 미리 전제한다면 영호 씨랑 같은 가치관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딩크를 존중하는데 굳이 딩크를 애초에 이제 결혼할 때부터 딩크를 이제 정해놓고 할 거라면은 굳이 결혼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숙 씨가 딩크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정숙 씨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혹시나 내가 갖고 싶었는데 안 생기면은 이걸로 인해서 또 관계가 나빠지거나 서로 사이가 뭔가 서먹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뭔가 딩크라는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숙 씨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호 씨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꺼내지 않았을까. 정숙 씨도 아예 나는 완전 딩크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예상해봤을 때 지금 나이가 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정숙님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숙 씨는 영호 씨한테 그렇게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호 씨는 너무 이제 매몰차게 딩크 갈 거면은 뭐하러 결혼해? 이렇게 하니까 정숙 씨가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이제 영호 씨랑 그런 가치관 차이로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다음 주 예고편에 나온 거 보니까. 사실 결혼하면은 돈 문제로 싸우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막상 돈 문제로 싸우시는 분들이 일단 결혼까지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주로 이제 가치관 차이, 양가 어른들의 어느 정도의 간섭, 이런 걸로 이제 좀 많이들 싸우지, 결혼하고 한 3년 차까지는 돈 문제로는 거의 안 싸워요. 왜냐면은 특히 영호 씨나 정숙 씨 같은 분들은 두 분 다 본인들의 돈벌이가 확실하잖아요. 영호 씨도 대기업 다니고 있고 정숙 씨도 뭐 지금 일을 그만뒀는지 모르지만은 정숙 씨도 지금 대기업을 LG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숙 씨나 영호 씨 같은 분들은 그런 걸로 싸우지는 않겠죠. 돈 문제로. 어난거님께서 가치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가치관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상 외모가 섹시하다, 외모가 마음에 든다, 돈을 잘 벌어온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가치관이라 생각해요. 어른들에 대한 생각, 아이에 대한 생각, 딩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집안일에 대한 생각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서로 비슷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숙 씨하고 영호 씨는 다음 주 예고편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런 부분이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다 전반적으로 보기 좋았지만은 여기 정숙 씨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원래 연애할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연애할 때 다 좋지. 다 좋은데 정숙 씨가 술을 거의 뭐 일주일에 5일, 6일 정도 마시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안 좋을 때는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서로 사이가 좋을 때 같이 술 마시는 거랑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혼자 술 먹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랑 이게 엄청나게 극명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정숙 씨는 왠지 느낌에 영호 씨랑 사이가 안 좋을 때 혼자서 소주 까고 맥주 까고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배우자가 봤을 때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저렇게 혼자 술 먹는구나, 이걸 보면은 되게 꼴보기가 싫고 정 떨어지죠. 근데 정숙 씨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 네, 아무튼 뭐 정숙 씨랑 영호 씨랑 다음 주에 딩크 그런 가치관 관련해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은 결혼까지 못 갑니다. 정숙 씨 전 남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정숙 씨가 지금 영호 씨한테 하는 것들이 전 남친한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숙 씨가 정말 남자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전 남친이랑 했던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정숙 씨도 자기만의 곤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전 남친들한테도 이런 결혼 얘기를 할 때 딩크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딩크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비추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도 나는 결혼하면 혼인신고 나중에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숙님을 사랑하다가도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정이 떨어지죠.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숙 씨가 계속 영호 씨하고의 연애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 딩크 같은 거는 미리 결혼 전에 확실하게 나도 딩크가 좋아,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딩크라고 하면은 그럼 굳이 결혼할 게 뭐 있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동거하고 연애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궁금한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딩크라고 할 때 굳이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나만의 남자요? 아, 근데 연애해도 나만의 남자잖아요. 오히려 남자분이 딩크가 아닌데 여기 정숙님한테 맞춰주는, 여자분한테 맞춰주는 그 딩크라는 가치관에 맞춰주는 그런 결혼 혼인신고라면은 오히려 더 불안해요. 분명히 뭔가 이게 골마가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저는 좀 정숙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숙 씨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후반이다 보니까 딩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를 낳기 싫어가지고 딩크를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아이가 안 생길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딩크이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진짜 아이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괜히 아이가 안 생기면은 이 사람이 떠날까봐, 이 사람이 실망할까봐,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이제 30대 중후반이신 여자분들이 딩크라고 얘기를 뭔가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미리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께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좋아요. 미리 걱정해가지고 지금을 망치지 말고 일단은 그때 가서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될 때 그때 생각해야지, 미리 안 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그 걱정을 미리 지금으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을 망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정숙 씨가 물어보는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숙 씨가 물어보는 의도는 나는 아이 낳기 싫으니까 아이 안 낳을 거야, 그래서 너 딩크 하자, 이게 아니라 혹시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딩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영호 씨가 너무 매몰차게 근데 딩크 할 거면 뭐하러 결혼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숙 씨는 너무 상처받은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집 자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거든요. 정숙 씨는 그냥 약간 살짝 겁도 나고
하니까 물어본 거야. 나는 딩크야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두 분이서 연애하는 모습이 정숙님도 눈에 하트가 가득하고 영호씨도 정숙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보기 좋아가지고 두 분이서 둘이 봉인돼가지고 방생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테이님께서 그렇네요. 애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렇죠. 스테이님.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 정숙씨가. 정숙씨가 영호씨한테 딩크 얘기를 한 거는 아니 애기가 안 생기면 안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갑자기 딩크 할 거면 뭐하러 결혼해? 이러니까 영호씨한테 쏟아부은 감정과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숙씨가 좀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았어요. 아이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임신이 안 될 때 그때 가서 고민해도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리 연애할 때부터 나는 딩크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좋은 남자분들이 떠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 돼가지고 충분히 신뢰와 사랑을 많이 쌓고 나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되면은 남자분이 너 임신 안 되니까 나 떠날래 그런 남자분들 거의 없을 거거든요. 서로 감정이 힘들 수 있겠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의 카니발님 말씀처럼 미리 딩크라고 하면은 결혼 자체가 아예 어른들이 허락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허락을 안 받고 결혼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어른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딩크를 뭔가 본인이 임신이 안 될까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딩크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어도 이혼한다니까? 아이가 없다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다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상관없어. 아이가 있고 없고는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크게 영향 없다니까? 두려움 때문에 딩크라는 가치관을 꺼내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정말로. 혹은 남자분들 중에서도 딩크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딩크라고 얘기 꺼내면은 얘 뭔가 문제 있나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딩크라는 얘기 꺼내면은 나 굳이 결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다니까? 웬만하면은 딩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발적 딩크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딩크가 되는 거.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딩크라는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딩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 못 낳으면 엄마가 슬퍼하고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이혼도 한다고요? 천하의 상병신, 병신, 개병신. 레무리아님이 말하는 그 아들 남자분은 병신입니다. 병신. 혼자 살다 뒤져야 되는 놈이 결혼해가지고 아주 꼴같이 않게 그렇게 피해주는 거예요. 아주 개병신, 상병신, 천하의 상병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엄마를 위해서 이혼한다고? 아주 병신, 개병신. 요게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애초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얼만큼 독립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독립이 안 되어 있으면은 레무리아님이 얘기하는 저런 아들처럼 아주 개병신, 상병신 그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정숙씨하고 영호씨 너무 보기가 좋았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정숙님이 요리를 못하나 봐.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정숙씨가 뭐 평소에 맨날 배달 음식 시켜먹고 이러셨던 분이 그래도 남자친구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늘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면서 놀랬던 게 영호씨 잘생겼더라. 영호씨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보면서 영호씨가 나는 솔로 20기 나왔을 때 머리는 5대5 가르마 해가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 훈남이야. 정숙씨가 완전 빠져있을 만도 해. 잘생겼어요. 훈훈하고 키도 크잖아요. 성격도 까칠하고 그러지도 않고 되게 괜찮아 영호씨가.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영호씨가 이제 자기 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나왔잖아요. 회사에서도 다 관계가 좋은가 봐. 되게 보기 좋더라고. 저는 오늘 영자씨 남동생 그런 외모보다 여기 영호씨 같은 외모가 좋아요. 영자씨 남동생은 얼굴도 조그맣고 어깨 넓고 날카롭게 생겼더라고. 난 그런 외모보다 영호씨 같은 외모가 딱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사귀기도 전에 뽀뽀하고 그거는 꼴보기 싫었는데 나는 솔로 끝나고도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